아, 이 그림을 사진으로만 보다가 실제로 보니까 너무 좋은데요. 감사합니다. 제가 이 그림을 보다 보니까 이게 바닥일까? 어느 바닥일까?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 혹시 어디에 이 은행이 쌓여 있는 거예요? 이 은행은 네. 제가 이제 50년 된 아주 옛날 아파트에 사는데 거기 옛날 아파트다 보니 동과 동 사이가 이제 멀고 이렇게 그 차 다니는 길이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어느 하루 깊은 가을날 오전에 이렇게 약속이 있어 나오는데 밤새 조금 비바람이 있었나 노랗게 은하잎이 엄청 많이 쌓여 있는 거예요. 그걸 보는 순간 세상이 막 환해지니까 흰눈이 와서 온 세상이 하얗게 됐듯 환해지지만 이 노랑이라는 색채가 가지고 있는 그 아우라가 있는 노랑 그것이 이제 아침 햇살에 팍 비치면서 온 세상이 노랗게 되면서 이게 이제 내 가슴속에 확 이게 막 이렇게 막 황홀해서 거기에 이제 빠져들다시피 했어. 그래서 이거 뭐지? 더 그 다음에 감명이 깊었던 것은 보통 낙엽 그러면 흔히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뭐 지는 해 인생의 뭐 이렇게 쓰러져가는 인생의 그 말년, 노년, 좀 쓸쓸함 이런 거를 보통 상상하게 되는데 얘는 정반대잖아요. 이게 어디 쓸쓸해요? 이게 어디 외로워요? 이게 어디 지는 해 같아요? 이게 쓸쓸하지 않죠. 예. 예. 그러니까 그런 약간 반어법적인 그런 낙엽을 왜 쓸쓸하다고 그럴까? 이렇게 화려하고 예쁜데? 이렇게 내 가슴을 뒤흔드는데? 응? 그래서 다시 한번 그래 낙엽이 쓸쓸한 게 아니야. 그래서 다시 또 곰곰이 그래서 낙엽에 대해서 또 생각을 해봤더니 낙엽이라는 것은 큰 나무 줄기에서 가을이 깊은 가을 때문에 떨어지잖아요. 이 떨어지는 이유는 자기가 살려면 수분이 필요해요. 그런데 내가 수분을 뺏어가면 나무 자체가 죽어, 겨우내. 그래서 큰 나무를 살리기 위해서 나무의 수분을 양보하고 자기는 말라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뭐냐면 자기를 희생하면서 자기가 떨어지면서 인간한테 이렇게 화려하고 예쁜 색감을 남겨주고 떠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다시 말하면 또 얘가 떠나는 게 아니에요. 내년 봄이면 또 새싹으로 바닥바닥 피어나서 새로운 인생을 또 시작하는 거라고 얘는. 그래서 내가 얘 이거는 낙엽이 떨어져서 가는 뭐 인생이 지는 황혼이 아니고 이거는 내년 봄이면 다시 태어나는 정말 그야말로 나무를 위해서 자기가 잠시 양보를 하지만 내년 봄이면 새로운 그 희망을 가지고 다시 태어나는 거잖아요. 얘는 환생이에요. 이게 그 더 큰 아름다운 도약을 위한 잠시 내려옴 그리고 때를 이렇게 조용하게 아름답게 이렇게 누워가지고 때를 기다리는 그런 낙엽의 모습이 상상이 되네요. 그리고 낙엽도 누가 예쁘다고 잘 안 하잖아요. 그런데 자세히 보면 예뻐요. 예쁘죠. 예뻐요. 예쁘고 키우네. 네. 그리고 아까 또 얘기 탐미적 절대미가 있었는데 이 아름다움이 또 1년 내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 잠시 노랑으로 있다가 또 더 말라서 그냥 없어지고 다시 또 1년 푸릇푸릇하게 있다가 또 노랑으로 잠시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예쁜 것도 한순간이라고. 아름다움은 항상 변화를 유지를 하는 건 아니라 사람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은. 그러니까 아름다움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물은 다 변해요. 그래서 그 아름다운 순간을 나는 이제 포착해서 그걸 찰나의 순간을 아름다운 찰나의 순간을 잡아내서 표현하는 것이 이제 판미적인 예술. 아까 그 말씀하실 때 빛이 이렇게 비치면서 그 광경이 굉장히 가슴에 가득 들어왔다고 하셨는데 작가님에게 어떻게 보면은 그 빛에 비친 어떤 사물의 그 광경이 좀 더 특별하고 더 아름답게 느껴지는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들었거든요. 그거는 아마 나이 탓도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그 깊은 가을날 노란 낙엽이 딱 떨어져 있을 때 과연 10대, 20대, 30대 젊은이들이 그 앞을 지나가면서 나하고 똑같은 감성이 있었겠나? 아닌 거란 말이에요. 나는 그래도 30대, 40대 이 온 여러 가지 그 많은 경험을 쌓고 나이가 이렇게 드니까 다른 젊은 세대보다 더 이제 특별하게 닿을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그
내가 만약에 40대에 느꼈던 은행잎과 50대, 60대에 느꼈던 은행잎의 느낌은 다를 거예요. 제가 40대 말, 40대 말, 50대기 전에 바로 그 해 겨울에 운전을 하는데 은행이 그 잠실 그쪽에 이렇게 가로수가 다 은행이어서 또 호라 은행잎이 계속 떨어지는데 그냥 슬프더라고요. 그때는 괜히 나도 이제 조금 있으면 50이네 이런 생각에 저 낙엽이 떨어지는데 괜히 슬퍼서 운전하면서 나도 모르게 막 눈물 흘렸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10년, 20년, 60년, 10년이 지나고 내가 다시 그 은행잎을 쌓여진 은행잎을 봤을 때는 저게 왜 지는 해야 새로 태어나는 아름다움이만 있는데 이게 바뀌는 거예요. 내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다른 것도 물질적으로나 다른 것도 많이 내려놓는 마음을 많이 비웠기 때문에 저게 똑같이 나도 내가 지는 애인데 쟤도 지는 애야 같이 묻어게 하는 게 아니고 제 예쁜 좋은 모습만 보면서 나도 거기에 동화되어 가는 거죠. 그거는 바꿔 말하면 내가 마음을 많이 비워서 좋은 긍정적인 거가 보이는구나 라고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 젊음이라는 거, 열정이라는 거는 꼭 나이에 비례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하고자 하는 본질, 열정 이런 거에 의해서 그 사람의 나이가 되는 거지. 그 사무엘 롤만이 그런 말 했어요. 그 열정은 나이에 비례하는 게 아니다. 맞아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떠한 젊음, 그러니까 그 젊거나 늙거나 그거는 이제 나이에 비례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열정이 얼마만큼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젊은 삶을 살고 있구나, 뭐 나이 든 삶을 살고 그거에 열정의 이 척도가 되는 거지 숫자에 좌우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저거를 보면서 그래. 너같이 나도 다시 태어날 수 있어. 나도 같이 희망을 가지고 다시 또 할 수 있어. 다시 태어날 거야. 그치. 근데 나한테 묻어갈 거야. 그래, 나도 같이 일어날 거야. 이런 이제 아름다운 그런 마음들이 가져지는 거죠. 저도 작가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내가 올 한 해를 아름답게 마무리하고 내년에 또 다시 그렇죠. 활짝 더 멋지게 도약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너무 좋네요. 사실 은행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의미도 되게 좋죠. 의미도 너무 좋아요. 버릴 게 하나도 없어요. 버릴 게 하나도 없네요. 뭐 쉽게 말해서 그 은행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고급 식재료도 쓰이지만 한방에서 약 재료 쓰이는데 그 기침 뭐 이런 아니면 그 장수 하는 그런 보약에도 쓰이고 은행이라는 것은 장강제라고 하더라. 거기에도 쓰이고 그 기침에 좋은 그런 약재료도 쓰이고 그리고 이제 음식에서는 고급 음식재료 쓰이고 그리고 은행잎은 우리가 그 징코프라민이라고 들어보셨죠? 네. 그거는 피를 맑게 하는 거예요. 그 징코프라민의 99%가 은행잎에서 효소라 그래나 그 성분을 따다가 만드는 약이에요. 그래서 하나도 없네요. 네, 버릴 때 은행잎은 그리고 또 그 은행나무 그 목재 그거는 고급 그 조각 재료나 고급 가구에 재료로 쓰이고 그 다음에 아까 은행잎 징코프라민 얘기했는데 그거 이전에 은행잎은 보통 화렵수 얇은 잎보다 도톰해요. 생각해보세요. 약간 이렇게 줄이 있으면서 도톰해요. 그래서 잎이 두껍기 때문에 불이 나도 잘 타지 않아요. 그래서 방화목으로 쓰여요. 은행잎이 또 방화목으로도 쓰여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하나도 버릴 게 없어요. 그리고 이게 살아있는 화석이라고 해서 80만 년 전 이전부터 주라기 시대 이전부터 현존하는데 왜 그럼 여기까지 현존하느냐 무슨 이유로 단 한 가지 단점이 있다면 은행이 열매에 열려서 떨어질 때 냄새가 좀 나요. 그래서 근데 그 냄새 때문에 병충해가 아예 없어요. 1도 없어요. 그래서 80만 년 이전부터 지금까지 현존할 수 있는 살아있는 화석으로 있는 거예요. 그게 단점이었지만 그게 오히려 장점이 돼서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은행나무는 사람처럼 암나무가 순놈이 있어요. 암나무와 순나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암나무와 순나무가 같이 옆에 딱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가 안 열려요. 결국은 암나무, 순나무가 붙어 있어서
씨바지를 이렇게 뭐 이렇게 해서 그래야 은행이 열려요. 어머. 그러면 결국 사람하고 똑같아요. 똑같네. 그래서 그 은행에서 그 말에는 다산다복. 그러니까 아이를 많이 낳을 수 있는 다산과 다복 그 화목한 가정. 이 인간의 가정사도 남자 여자가 어우러져서 화목하게 이루어져야 사랑도 하고 애도 낳고 그쵸. 또 자식도 번성해서 화목한 가정을 이루듯이 은행도 암나무와 순나무가 같이 옆에 나란히 있어서 은행도 열리고 많이 이렇게 그래서 다산다복 화목한 가정을 이루는 또 그런 뿌리 깊은 나무 뭐 그런 그 어휘에도 내가 찾아보니 그래서 버릴 게 하나도 없어. 자연 그러면 정말 모든 이의 감성을 흔들어 놓는 게 자연이에요 사실은.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뭐가 날씨가 흐리거나 저거거나 그러니까 좋은 감성이든 나쁜 감성이든 날씨에 따라서 사람들의 마음이 굉장히 많이 흔들리잖아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모든 이의 감성을 뒤흔들어 놓는 건 자연이거든요. 그래서 고대로부터 내려오는데 그 자연을 소재로 하는 것은 굉장히 구상 작가들은 자연을 소재로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죠. 근데 그 또한 나도 이제 자연을 그냥 사랑하다 보면 아 자연에서 내가 가장 나한테 확 와닿는 거 결국은 어렸을 때 그 감정들이 이제 자꾸 생각이 나는 거죠. 그런데 생각이 나는 게 물방울이었어. 그런데 물방울이 가만히 생각하니 정말 그게 미워 아름답지가 않아. 이랬으면은 안 했을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내가 왜 어렸을 때 거기에 빠졌을까? 생각해보면 그거예요. 아 맞아 순수해. 내가 그거 보고서 마음이 착해지는 것 같아. 영롱해. 아름다워. 이뻐. 보석 같았어. 그런 것들이 연상이 되니까 이제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자연에 대한 사랑 그리고 자연이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그렇죠. 수도 그렇죠. 있을 것 예, 예. 같아요. 인터뷰하면서 즉흥적으로 알게 되었는데 얘기 나누면 나눌수록 그 작품이 주는 그 진지한 마음이 전해지고 또 이 작품을 통해서 정말 내 삶도 이렇게 긍정적으로 많이 변하겠구나. 정말 삶을 변화시키는 그 작품이 아닌가. 그런 느낌,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순간이라고 생각하고 또 다른 더 큰 도약을 계속 반복하면서 인생을 마무리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다짐이 드는 그런 기회를 준 작품인 것 같아요. 아이고 더 풍성한 설명을 해주셔서 공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작품은 정말 작가의 정신과 마음이 고스란히 담긴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단지 내가 그려낸 이 작품을 내가 판매 이거 아니라 이거를 소장하시는 분은 내 그 마음까지 내 맑은 영혼까지 같이 가져간다는 나는 느낌을 하기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 그림을 그리기 때문에 더 그림을 그릴 때는 정말 맑은 정신으로 그리고 진짜 내 몸도 깨끗하게 이건 약간 미신 이런 건 아니지만 내가 깨끗하게 머리도 항상 깨끗하게 왜 금방 머리 감고 말리면 굉장히 가볍잖아요. 이제 그런 상태에서 아침에 와서 차 한잔 마시고 딱 앉아서 하면 음악 잔잔하게 깔고 하면 엄청 내 자신이 기분이 좋아요. 내가 이제 날아갈 것 같은 가벼운 마음으로 맑은 마음으로 그리고 그림을 시작하면 그리면서 내 스스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지. 내 이 맑은 마음으로 이렇게 내가 내 수신제가 치고평천한지로 약간 비교를 하자면 내 몸과 마음을 가다듬고 이렇게 그림을 그리니까 이 작품을 가져가는 사람은 단지 그냥 사물 이게 물질적인 그림 하나가 아니라 내 이것까지 나는 주는 거다. 내 영혼까지 주는 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 사실은 해요.